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6월 11일 지금 현재 시간 10시 48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경구용, 경구용 치료제, 혹은 경구용 그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경구용과 관련해 가지고 좀 뉴스를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회원님들 모아가지고 뭐 그 월 수십만 원씩 받아가면서 추천 서비스 한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유튜브 시작한 거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저 이제 시장 공부한 거, 산업 공부한 거, 테마, 그 다음에 종목들, 혹은 이제 분석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갖다 공유해 드리기 위한 그러한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괜시리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메일이 사실은 좀 들어왔어요. 몇 건 들어왔는데,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그런 거, 앞으로도 또 계속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천 리딩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 좀 누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참고로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와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시는 그런 주가의 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시간 보시는 시간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송은 제가 12일 토요일날 올릴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리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순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또한 저는 그냥 개인적 의견일 뿐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될 수도 없어요. 그죠? 제가 신도 아니고 다 맞추면은 뭐 제가 신이게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6월 10일이죠. 어제 정부가 코로나 책임져 먹는 치료제 선구매에 나섰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먹사인데 몰루피라비드 비르라는 그러한 코로나 치료제를 현재 인상 3상 중인데, 미국 정부가 9일이죠. 9일날 1조 3천억 1조 3천억에 달하는 선구매를 갖다 계약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현재 협의 중이다라고 해서 MSD 한국 코리아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이다라는 걸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에서는 부정은 하지 않았지만 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발표했고요. 자, FDA 허가 시 제2의 타미플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치료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나왔는데, 요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리고 차트를 좀 볼까 합니다. 자, 뭐 별다른 내용 없어요. 아마 다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좀 봐요. 보신 분들도. 그래서 이 몰루피라비르라는 이 신약 물질이죠.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는 사스2를 포함한 RNA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경구용 항 바이러스 후보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구용으로 전환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성공을 했고, 뭐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고 임상도 좀 가장 앞서 있다 라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원액이 대략 원래 이 근육주사죠. 근육주사용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제 대비해서 원액이 10배 이상 들어간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근육주사용보다는 가정에서
과정에서 이거 지금 뉴스를 쭉 읽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루에 2회씩 1일 2회씩 복용을 하면서 총 5일간 복용한다라고 합니다. 타이플루랑 비슷하더라고요. 총 5일간. 그래서 총 10개의 알약을 갖다가 먹으면 된다. 이걸 임상 3상을 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일반인들이 보기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게 뭔데?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체계가 상당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만 봐도 뭐 의료 단가도 엄청나게 비싸고 의료비도 엄청 비싸고 그러다 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도 못 미친다라는 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죠.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그렇고 이게 의료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피부에 잘 안 와닿아요. 화이자가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 뭐 모더나가 영하 뭐 0도에서 영하 1도에서 영하 뭐 10도 사이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이걸 오픈을 했을 때 뭐 몇 시간 내로 주사를 갖다가 맞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와닿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너무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건데 사실은 그냥 근육 주사가 아닌 그냥 환자 스스로가 직접 그냥 먹는 약료 먹으면 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편합니다. 자, 실제로 화이자가 밝혔죠. 예, 화이자가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지난달에 밝혔습니다. 뭘 밝혔습니까? 예, 화이자 자체적으로 그 백신, 현재 mRNA 백신을 그러니까 주사제죠. 이 백신을 갖다가 알약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이 알약을 갖다가 조만간에 임상 3상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면서 지난 5월 총가원제 밝혔습니다. 경구형 알약으로 바꾼다. 이게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뭐 간단하게 더운 나라, 그죠? 더운 나라 혹은 개발도상국, 그죠? 아니면은 신흥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말고요. 좀 다소 그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신흥국이라든지 의료 체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국가라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면은 정말로 후진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해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갖다가 받거나 구입을 할 수 있어도 유통상에서의 문제 때문에 보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겠죠. 자, 이거를 갖다가 알약으로 만든다라는 건 완전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게임처럼 그 게임 체인저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치료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2의 타미플루, 뭐 제2의 타미플루 맞을 겁니다. 근데 타미플루, 신종플루에 대한 백신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 독감 백신이죠. 독감 백신이죠. 그래서 신종플루, 독감 백신 맞아가지고 신종플루 걸린 케이스를 봤는데 백신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타미플루가 지금까지도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많죠.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백신이 있잖아요. 그죠?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방입니다. 예방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또 맞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또 안 걸린다라는 보장도 안 하고, 또 지금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인도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 남아공이나 영국 해가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백신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백신이 한계가 있다는 건 치료제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결국에 지금 현재 게임 체인저를 할 때 치료제를 들고 계신 분들은 치료제다. 백신과 관련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백신이 게임 체인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백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이 예방이 먼저지 예방 안 하고 치료제만 한다? 지금 온통 다 예방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죠? 예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치료제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자, 하기 때문에 이 치료제 부분에서의 어떤 제2의 타미플루라는 표현은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 체인저까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 게임 체인저가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결부가 될까요? 결부가 될까요? 자, 사실 치료제 시장을 장악하는 건 맞다라고 봐요. 경구용 체제가. 예, 너무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너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구용이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해서 만약에 이게 임상이 성공하면은 타미플루의 영광을 재현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맞긴 맞는데,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봐야 치료제다. 결국엔 백신이 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백신이 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백신 쪽이든 치료제 쪽이든 이 경구용과 관련된 종목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4개가 있더라고요. 예,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 기업들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 하나만 좀 볼게요. 뭐 별다른 저기는 없어요. 예, 별다른 저기는 없고 그죠. 그냥 쟤네 띄고,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그걸 참고해 주세요. 별다른 의도는 없으니까. 야, 혹시 이거 들고 계셨는데 본인의 생각하고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좀 안 좋게 생각하실까봐 이렇게 항상 어려워요. 종목 얘기할 때. 생각보다 제가 좀 소심합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자, 현대바이오예요. 작년에 굉장히 크게 올랐죠. 경구용 때문에 되기만 하면 대박이다. 물론 되기만 하면 대박일 수 있겠죠. 되기만 하면 대박일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뭐냐면은 이 경구용이다 이러면 현대바이오를 많이 생각하는데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는데, 뭐든지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정이라는 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은, 이거 예전에 이제 바이오 종목을 많이 설명할 때 같이 첨부했던 건데, 과연 성공했을 때 얼마까지 인정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요, 얼마나의 기간이 걸리느냐예요. 얼마나의 기간이. 간단한 예가 어제 한 종목에서 나왔어요. 그죠? 어제 유바이로직스였죠. 어제. 그 다음에 셀리드도 좀 이렇게 셀리드는 아니구나. 셀리드도 상승폭을 축소해버렸고, 그 다음에 특히 유바이오로직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유바이오로직스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난 6월 9일 날이었거든요. 6월 9일 날? 6월 9일인가? 6월 8일 날이었나? 6월 8일 날 장마감한 뒤에 나온 걸로 저 기억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임상과 관련해서 임상 1상에서 안정성과 면역원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 임상 2상을 갖다가 진입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발표가 났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임상 2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임상 2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먼 시간이 남았으니까 바이오 종목들은 항상 이렇더라고요. 앞에서 상승한 거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그죠? 예전에 많았어요. 헬릭스미스가 됐던 HLB가 됐든 아니면 신라전이 됐든 3상 중간 결과 발표 난다 그때쯤 해가지고 최고 정점을 찌르고 그 뒤로 계속 빠졌거든요. 계속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 줄 모르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너무 먼저 오른 거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갖다가 시장은 반응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학술지에다가도 효과가 좋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죠? 우리 어디 치료제 혹은 어디 백신사랑 경구용으로 개발을 할 거야. 제가 현대바이오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있으면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 이미 주가가 이 정도 상승했다면 그 결과가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기다려야 되죠. 그 기간 동안은 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제가 볼 때 이래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주사를 맞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약으로 받아서 그냥 쉽게 복용을 해요. 예, 입으로 복용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편하고 또 이것만큼 좋은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의료 시스템이.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예,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릴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 허나 이대로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 라는 건 또 분명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제 제가 오늘 장기선을 갖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빠졌으니까 저렴해 보여서 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오류죠. 실제로 이제 초보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초보분들이. 자, 이거 신풍제약도 그렇고요. 그죠? 많이 빠졌으니까.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시즌. 이거 정말 제가 텔레그램이랑 블로그에다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 설거지용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설거지용이에요. 실적 계속 나와요. 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주가란 것은 뭐죠? 성장률을 말합니다. 성장률. 그리고 주가에 얼마나 반영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주가는 계속 빠지게끔 돼 있어요. 성장률이 기존만큼을 따라잡지를 못하면 주가라는 건 빠지는 겁니다. 이거 수도 없이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KMW, 그리고 지난해 올해에 걸쳐가지고 시젠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181선 혹은 241선 위에 있으면 반등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를 이탈했다라는 거는요. 이탈했다는 거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의 설거지용이다. 설거지용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가 만약에 시젠을 갖다 여기서 봤으면 여기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전 똑같이 말했어요. 똑같이 말했습니다. 왜? 결론은 뻔히 나왔거든요. 치료제와 백신들이 나오면서 뭡니까? 이걸 맞으면 진단에 대한 니즈, 시장의 니즈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실적은 물론 계속 나올 겁니다. 올해 내내 나오겠지만 분명한 거는 작년에 나왔던 것만큼의 성장률이 나오느냐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봐도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허나 자, 현대바이오를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언제 간다라고도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 재료의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유바이오록스가 요 최근 며칠 동안에 강하게 빠졌어요. 얘 끝난 걸까요? 안 끝났다라고 봅니다. 안 끝났다라 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장기선까지 내려와 놈과 그 다음에 장기선까지 내려올 것 같은 놈과 장기선 위에서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볼 때 이런 개념이에요. 주가의 반영 다 끝났니? 주가의 반영 안 끝났어? 왜 떨어졌어? 아, 시간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니까 아 그래 그럼 그거면은 실패한 게 아니라면은 장기선 위에서 있기 때문에 주가 장기선 위에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시젠하고는 분명하게 틀려요. KMW가 왜 올랐습니까? 성장률 때문에 올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왜 그때 당시 그렇게 올랐다라고 아십니까? 예, 요때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예, 이때 올랐는데 보면은 2015년, 2016년 매출 영업이익 다 커졌어요. 근데 2016년도에 떨어졌거든요. 떨어질 때 왜 그때 당시 못 갔습니까? 이때 당시에 나왔던 성장률 플러스 밸류 그 이상을 갖다가 반영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성장률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나긴 해요. 근데 이때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가는 못 가요. 예, 주가는 못 갑니다. 자, 요 부분 말씀드릴게요. 현대바이오, 예, 현대바이오, 죄송합니다. 현대바이오가 어디 가나? 예, 여기 있네요. 현대바이오입니다. 예, 성장률하고는 무관하죠. 말 그대로 모멘텀 플레이에 가능한 재료, 이 재료 부분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 재료 부분을 설명할 때 뭐가 있죠? 예, 이 재료는 끝났습니까? 안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럼 회사에서 어떠한 액션이 나왔을 때 반등을 해주느냐 했을 때 반등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건 회사의 문제예요. 회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장기선 밑으로 빠져가지고 240일, 360일 이런 부분까지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진짜 아웃인 거예요. 설거지예요. 반등이 나와도.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 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여기서 뭔가 또 액션이 회사에서 액션이 나온다고 했을 땐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쪽 섹터를. 저는 이렇게 봐요. 이쪽 섹터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하나 지금 매수할래? 이러면 안 하죠. 당연히 개인적으로 이 종목 당연히 보지도 않았고 매수한 적도 없고요. 매매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지. 구경만 했지. 당연히.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만큼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쓸 만큼 언론사나 증권사에도 쓰죠.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그만큼 굉장히 큰, 그리고 이게 이들만의 리그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얘네들만의 리그입니다. 우리가 이거 개발했는데 효과가 좋아. 아무리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걸로 그냥 무늬만 있는 테마성으로 기대감만 가지고 이렇게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허나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한다. LG가 한다. 현대가 한다. 정부가 주도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글로벌 시장을 석권 중에 있는 화이자가 합니다. 그죠?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우리 흔히 이러자 매크로 요인 혹은 펀더멘탈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매크로, 펀더멘탈 이거 살아있는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나 모멘텀 플레이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해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똑같은 거 가지고 해봐야 설거지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는 뭔가 액션이 플랜이나 액션이나 계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또 상황이 180도 틀려지면서 어떻습니까? 이 181선이나 특히 241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설거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게임 체인저. 예,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아무 데서나. 그래서 저는 이쪽 섹터를 계속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 증권사 언론사들이 괜히 게임 체인저, 화이자가 괜히 여기다가 돈을 쏟아붓고, 그리고 뭡니까? 제가 머크라고 했는데 이게 머크가 맞습니까? 예,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 맞네. 머크사. 예. 머크사가 이걸 한다라고 그러는데 괜히 여기다 돈을 쏟아붓는 거 아닐 거예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슈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방송 내용이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예,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